베리 선수가 생각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서포트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조합의 컨셉을 잊지 않고 급하면 플레이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이나, 뭐, 만약에 본인이 그 플레이하고 있는 챔피언의 특성을 알면 뭐, 본인이 말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 선수가 급해서 그런 거를 인지 못하고 있을 때 대신 잡아주는 그런 역할?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I'm joined by Beryl, the support of 2022 and 2023 DRX as we soon look forward to the new season coming up in the LCK Spr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베리 선수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잘 지내셨나요? 이제 월드 결승 끝나고 거의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한 달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놀 때도 그렇고 이럴 때도 그렇고 한 네. 달이라는 시간이 뭔가 그냥 훅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롤드컵도 거의 한 달 기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한 달이 더 짧게 느껴졌나요? 롤드컵 한 달이요? 아니면 쉬는 한 달이요? 쉬는 한 달이 좀 더 짧았던 것 같아요. 아, 좋은 뜻으로입니까? 일하는 시간이랑 이제 쉬는 시간 비례하면 쉬는 시간에 더 뭔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쉬는 동안에는 보통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늘 이제 똑같이 게임 하는 걸 좋아하고, 네. 그래서 게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베리 선수가 이제 방송 플랫폼에서 롤 위에 다양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뭐 제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임들을 주로 하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재밌어 하는 게임,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이 플레이했을 때 재밌어 보이는 게임,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우승 스킨을 애쉬로 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애쉬 스킨을 베리 선수가 자주 플레이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둘이 같은 활 캐릭을 써서, 그냥 제가 알기로 그 롤이 스킨을 만들 때 그 캐릭터 컨셉에 좀 뭔가 파괴가 안 되는 선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도끼가 있겠죠. 이제 무기가 뭐 도끼가 아니고 뭐 다른 거면 안 되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런 큰 컨셉에 파괴가 안 돼야 되는데, 결국 둘이 똑같이 활이랑 무기 사용하니까 그래서 골랐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캐릭터인지 아는데 이거 베리 선수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제가 설명 안 해주시면 제가 막 비롤로 띄울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저도 설명을 좀 스킵하고 그냥 사진으로 대체해요? 사진을 여기 이렇게 사진 한 10개 좀 넣어드릴까요? 10개는 그렇고 사진 하나만 이렇게 한 5초 정도만 네. 넣어주세요. 프리시즌이 다시 시작되었고 베리 선수가 솔랭을 다시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추가가 끝나고 이제 팀에 합류하게 됐으니까 이제 메타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솔랭을 하고 있는데, 솔랭을 해보니까 뭔가 좀 게임이 이제 경험치 패치가 바텀 쪽에서 한번 이루어져서, 이게 한번 제가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한 뭐 10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근데 해본 결과 뭔가 한번 갱을 당하니까 경험치를 복구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메타가. 바텀 나오는 픽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무슨 챔피언이 좋은 것 같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느꼈을 때는 경험치 패치로 인해서 뭔가 패치 전보다 손해를 한번 봤을 때 좀 메꾸기가 힘든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본라인에는 특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스노볼을 지향하는 본라인이 많이 보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초반에서 교전을 통해서 경험치적으로 이득을 쌓는 쪽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보통 라인을 못 먹는 경우가 뭐 두 가지인데, 이제 뭐 타워 다이브 압박을 줘서 뭐 타워 안에 있으면 죽거나, 아니면 안 받아 먹으면 이제 경험치를 타는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순수 2대2 상성이나 한번 말렸을 때 그런 2대2 순수 디나이, 그런 게 되게 보통 경험치를 가장 많이 태우는 방법인데,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체가 뭔가 경험치가
되게 패치 이루어지고 네. 한번 랩차가 좀 벌어지면 정글은 잘 모르겠는데 라이너 입장에서는 좀 네. 걸리기 힘들다. 이제 작년에 이제 정글 경험치 패치가 한번 들어온 것만큼 네. 반대로 이제 뭔가 라이너에서 경험치 차이가 벌어지면 좀 메꾸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정글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히 정글이 이번에 많이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글러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정글러들은 정글이 더 쉬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정글러들은 카운터 정글로서 받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정글 아이템이 스택형이기 때문에 더 정글로 스노우볼을 골리기 쉬워졌다. 이건 어쩌면 정글 메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롤 역사상 정글이 안 중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근데 이번에는 정글 자체가 되게, 그리고 정글이 라이너의 그 초반에 그거를 실어주잖아요. 그 힘을 실어준다던가 아니면 우리 팀을 편안하게 해주던가 그런 반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치 패치가 일어나고 나서 한번 갱을 만약에 당해서 죽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복구가 되게 힘든 것 때문에 뭔가 초반에 설계의 주도권이나 노련하게 상대방 와드를 피해서 요즘은 또 와드핑 패치도 됐으니까 그런 걸 체크하면서는 그런 노련한 정글러가 그래도 아무래도 시즌 초에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즌 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결국 아직은 프리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또 프리 시즌은 좀 자유로운 시즌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실험하면서 그거에 대한 오버 밸런스나 그런 걸 좀 조정하면서 앞으로의 패치 반영성을 좀 만들려고 하는 시즌이라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다양성을 시도하고 있고 하는데 결국 패치가 보통 이렇게 프리 시즌에 한번 좀 자유롭게 하면서 틀 같은 거를 잡고 이제 한 썸머 넘어가기 전에 좀 대격변을 하던가 아니면 좀 큰 시스템 하나를 좀 바꿔서 다르게 좀 운영하는 플레이를 좀 추구하긴 한데 롤 밸런스 자체가 이제 스프링은 보통 이제 월즈 기간 때랑 저는 메타가 어느 정도 틀은 비슷하다 생각하고 뭐 나오는 아이템이나 챔피언에 따라서 그 나오는 챔피언이 다르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 완전 큰 틀은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정글 패치랑 이제 신규 아이템 출시, 이제 기본 아이템의 리워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월즈 때랑은 좀 다른 큰 틀을 가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리 선수한테서 뭐 최근에 근황이라든지 있었던 프리시즌 패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2023년 DRX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있었던 뭐 당연히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롤드컵 우승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다양한 선수들이 롤드컵 우승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베리 선수의 이에 대한 소회는 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본 것 같아요. 베리 선수는 전체적으로 2022년 롤드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썸머 프로 때는 그렇게 되게 좋은 경기력도 안 나오고 되게 합도 잘 안 맞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선발전 기간 동안에 그래도 연습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맞췄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선발전 끝나고 월즈 가니까 천천히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스텝업을 하면서 저희가 우승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선수들의 경우에는 8강을 DRX의 분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8강이 시작하기 직전에 많은 선수들이 의기투합을 했고 또 의기투합이 된 상태에서 8강을 극적으로 역수입으로 이기면서 팀 분위기가 완전히 올라와서 경기력도 같이 끌어올려져 왔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고 계세요. 베리 선수 역시 8강을 DRX의 분기점으로 보고 계시나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8강 당시 때 EDG랑 생각할 때 너무 진짜 그 실력 차이가 나서 벽을 느낀다라고 생각했다라기보다 저희 모든 선수 다 같이 우리가 뭔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뭐 판단이나 그런 실수 같은 게 좀 나와서 우리가 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다들 8강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실력 차이로 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6강이 끝나고 나서 베리 선수도 데프트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우승권도 노릴 수 있다. 그때 이미 느끼셨던 것
뭐 DRX 누구든지 할 만하다. 저는 이제 보통 웬만해선 한국 팀이 최근 뭐 월드 성적을 보면 일단 그룹 스테이지는 다 통과하고 이거 토너먼트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그 8강이란 벽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토너먼트에서 이겨가지고 4강을 가냐 아니면 8강에서 탈락을 하냐가 저는 가장 그 LCK 팀 기준으로 제일 그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저는 그래서 보통 인터뷰할 때 저는 아마 맨 처음 인터뷰했을 때 고점이 노리면 4강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제 저희 팀 경기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상대할 경기력을 봤을 때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그렇게 큰 실력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인터뷰를 제가 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8강 대진이 확정이 되었을 때 T1하고 DRX가 브래켓 반대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DRX가 특히 T1하고 스크림을 많이 했는데 승률이 워낙에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베리 선수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희가 원래 근데 토너먼트 전에도 이제 그룹 때도 저희가 스크림 승률이 되게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8강 때부터는 결국 그 T1이랑 이제 징동 쪽이랑 스크림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게 이제 아마 그래도 저희 실력 증진에 좀 이득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생각한데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저희 팀원들이 뭔가 스크림 할 때는 뭔가 약간 진심 모드로 안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들긴 했었어요. 뭔가 한 대회 때 전력을 100 낸다고 하면 뭐 스크림 때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덜 내려고 하는 뭐 전력을 내서 하는 선수도 있고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느꼈을 때는 아마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좀 스크림 때는 좀 체력을 좀 덜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하이머딩거 픽을 베리 선수가 원래 생각을 해낸 건가요? 아니면 스크림에서 다른 팀들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나요? 어쩌다가 하이머딩거가 이렇게 고밸류의 픽이 됐을까요? 플레인 스테이지죠. 플레인 스테이지 때 이제 스크림을 하다가 보통 월드 때 기준으로 케이틀린이 되게 티어가 높은데 뭐 선호 안 하는 팀이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많은 거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팀이 결국 높은 곳에 가면 갈수록 유리하니까 케이틀린도 이것저것 써보고 많이 했는데 케이틀린이랑 쓸 때 뭔가 같이 쓰면 좋을 거를 생각하다가 하이머딩거를 우연히 생각했는데 그 한국 솔랭에서 그 하이머딩거 서폿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 기억나서 좀 써봤는데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써보다가 근데 이제 혁기 형이 또 딩거를 하면 승률이 그래도 스크림 성적이 괜찮게 나오니까 딩거를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말자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딩거를 하면 뭔가 게임 이기는 방식이 되게 특이하게 돼가지고 그것만 안 깨지면 어쨌든 이기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 팀의 실력의 증진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스크림에서 되도록 안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이거 스크림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그 최근에 표직 선수가 방송에 갔는데 뭐 롤드컵 때 썰을 조금 푸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베리 선수와 약간 말다툼한 뭐 나중에는 대단히 훈훈하게 끝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데프트 선수가 나중에 방송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3자 입장에서 봤던 거를 아주 재미있게 신나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직 선수 이야기도 들어봤고 데프트 선수 이야기도 들어봤기 때문에 베리 선수 입장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때 상황이 뭐 100% 일단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단 뭐 창현이가 말했던 대로 저희 팀이 좀 불리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이 블루 팀이었는데 이제 저희 팀이 좀 불리했는데 이제 미드 정글이 순수 서로 2대2로 잘해가지고 상대 미드 정글을 2대0으로 이겼거든요. 블루 팀 이제 아래 강가 점부시에서 근데 이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딱 끝나고 윗바이게가 나왔는데 윗바이게가 이제 그 킨드레드 표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상황이 끝난 곳에서는 용이 있었어요. 용이 있고 이제 상대 서폿이 라인이 아니라 이제 미드 라인 쪽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원했던 플레이는 그거죠. 이제 상대 서폿이 저희가 어쨌든 불리한데 한번 결국
저희 미드 정글이 잘해서 네. 한번 좀 이득을 봤잖아요. 그게 네. 이제 거기서 제가 원했던 거는 결국 좀 시간을 오래 끌 거면 용을 한번 끊고 서폿이 이제 그 미드 쪽에 있으니까 강가로 못 오게 해서 우리가 라인 한번 밀고 집탐 잡으면 네. 저희 입장에서도 불리한 라인전이었는데 좀 편안하게 되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원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야 쪽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챔피언이 좀 그 킨드레드다 보니까 아마 그 표식을 쌓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위로 가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킨드레드 때문에 표식 아마 못 찾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가 맞냐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을 때도 결국 솔랭이면 아마 뭐 창현이 판단이 맞을 수도 있는데 결국 네. 팀 게임이면 팀 호흡이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서로 좀 뭐라지 그 매듭처럼 네. 계속 이렇게 좀 도움 주면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그때 당시 때 봤을 때는 욕 먹으면서 상대 서폿이 강가 쪽으로 바텀라인 합류 못하게 좀 길게 오면서 네. 그런 플레이를 좀 원했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표식 선수는 확 싸우고 확 화해한 그 일련의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대단히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베리 선수는 그렇게 크게 기억은 안 하시고 계신가 봐요. 저는 일단 제 성격이 좀 이상한 건데 별로 딱 창현이가 결국 저한테 욕을 하고 나가는데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보다 저는 그날이 네. 결국 저희가 오전 스크림이 있고 오후에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경기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일단 더 중요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일단 감코진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었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냐.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뭐 그래도 아래쪽에서 뭐 욕 먹고 결국 시간 버티는 게 길게 봤을 때 뭐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결국 킨드레드가 체리하는 챔피언인데 결국 위에 다 먹으면서 킨드레드 턴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다 끝난 다음에는 창현이도 결국 와가지고 제가 원래 먼저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호시를 몰라서 물어보려다가 딱 가려고 할 때 딱 창현이가 와가지고 그때 화해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표식 선수가 2022년 스프링 서머 롤드컵 내내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서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베리 선수한테서 표식 선수의 성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결국 정글이 지금 결국 그 맨 처음 초반에 라이너의 그 편안함이나 아니면 상대 라이너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특히 네. 이번 썸머에는 더 그렇고 그거를 제일 많이 시도한 팀이 이제 LCK 피넛 선수랑 이제 LPL의 카사 선수가 이제 저랩의 그 동선으로 카정을 들어가서 상대 정글을 좀 밀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라인 그쪽 이제 카정 들어가 있는 몸의 라인에 인접해 있는 라인에 불편함을 주고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되게 그 엄청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글러 혼자 입장에서 결국 정글 동선은 정글러 본인이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좀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표식 선수는 베리 선수가 저 캐니언급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대단히 감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창현이가 솔직히 뭐 피지컬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결국 내가 동선을 어떻게 하면 이득 보냐랑 이제 어떻게 내가 했을 때 상대 라이너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냐가 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1년 동안에 그런 부분이 되게 스텝업을 전 많이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롤드컵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나 순간이 있으세요? 저희 경기는 뭐 저는 많이 봐서 이제 그만 보고 싶고 이제 그래도 젠지랑 담원 8강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 한 끗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급한 쪽이 좀 지는 것 같고 결국 큰 무대에서는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미드 A라는 선수가 있는데 뭐 엄청 개인 퍼포먼스나 개인 피지컬로 많이 슈퍼 플레이를 많이 내요. 근데 결국 그런 선수들도 결국 월즈라는 큰 무대 가면 그런 플레이를 못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 좀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뭐 다문이 이길 수도 있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나 봐요. 한 끗 차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뭐 사람들마다 말이 많을 수도 있는데 뭐 케인을 왜 했냐 그런 말이 많은데 결국 제가 인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케인의 플레이가 되게 잘 했어요. 근데 그 결국 케인이란 챔피언도 많이 안 나오는 챔피언이잖아요. 그거를 상대하는 피넛 선수가 뭔가 케인의 그래도 특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변신 시간을 많이 늦춘 게 그래도 그리고 케인이란 픽도 조커 픽이잖아요. 그 그쵸. 조커 픽을 잘하는 거에 또 대응을 잘하는 거를 좀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전. 우승할 때는 어땠어요? 우승할 땐 이제 제가 20년도에도 우승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20년도 때는 뭔가 그 우승 난이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이번에 우승했을 때는 그래도 좀 그때보다는 조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에는 관중이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관중이 있으면은 다르게 느낀다는 선수들도 많은데 베리 선수도 비슷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4강전 때 네. 그 경기를 딱 끝나고 헤드셋을 벗었을 때 그 관중 소리가 엄청 울린다라고 느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랜드 캐니언을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셨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게임하는 걸 좋아하고 네. 어디 나가서 뭐 관광이나 이런 거를 별로 네. 선호를 안 해서 그리고 네. 제가 또 그 뭐라 해야 되지? 음주 이런 거를 또 못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딱히 만약에 술을 마시면 뭔 얘기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별로 그런 자리에 가는 걸 선호 안 합니다. 이때까지의 베리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게임의 생각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정글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서포스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패치가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생각이 확고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자신만의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옛날에는 이런 별로 그런 상식? 개념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양대인 감독님이랑 엄청 짧지만 그래도 일해봤을 때 그래도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인게임적으로 플레이 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의 이 픽의 뭐 장점이나 아니면 뭐가 중요한지 챔피언 특성을 살릴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아이템을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보고 배움으로써 이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리 선수가 우승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뭐 다른 서포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나? 그때 베리 선수들은 서포트시 하는 것 중에 눈에 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뭐 서포트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같은 워딩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베리 선수가 생각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서포트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조합의 컨셉을 잊지 않고 급하면 플레이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이나 뭐 만약에 본인이 그 플레이하고 있는 챔피언의 특성을 알면 뭐 본인이 말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 선수가 급해서 그런 거를 인지 못하고 있을 때 대신 잡아주는 그런 역할?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표현하신 걸로는 서포트 꼭 포지션이 아니라도 어떤 포지션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다른 포지션의 선수가 그런 역할을 맡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이제 서폿이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저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만약에 뭐 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CS 막타나 네. 아니면 한타 구도 포지션 이런 거 잡을 때도 결국 자기가 살아야지 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써야 돼가지고 네. 그런 거를 좀 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게 저는 그래도 서폿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베리 선수만이 가진 게임에 대한 철학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게임의 철학은 아니고 이제 인생 가치관은 저는 뭔가 그냥 이제 운명이라고 하죠. 그냥 뭔가 저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만약에 뭐 누구랑 경기하는데 누가 엄청 우세해요. 근데 그 팀이 만약에 졌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뭔가 정해진 그런 레파토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정말요? 네, 그냥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 그냥 운이 없거나 운이 있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정해져 전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만약 정해져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지를 불사르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도 정해져 있다 생각해요. 만약에 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거는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네. 투지를 불태울 수 있는 네. 그 순간에는 그냥 내가 투지를 불태워서 네. 한다는 게 그냥 정해져 있고 투지를 안 불태우고 싶다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제 인생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냥 어. 제가 지금 이 말 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고 이 말 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고 그냥 상자 속에 상자가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저는 되게, 만약 제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봤자 결국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 현실이라는 게 되게 냉혹하고 잔인하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제가 학생 시절에 공부를 엄청 못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뭐 수능 1등급을 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근데 만약에 네. 결국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게 결국 이 현실은 네. 뭔가 드라마틱하고 따뜻한 그런 현실이 아니고 결국 전 잔혹하고 냉혹하다 생각해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100가지 중에 50가지도 안 되는데 과연 이 현실이 과연 따뜻한 세상인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언제나 행복하세요? 저는 침대에 누웠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 그러한 운명론이 있기 때문에 가차를 돌릴 수 있는 건가? 그런 거보다 제가 이제 대회를 할 때 엄청 긴장을 별로 안 하거든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승패가 이미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그 순간에 이제 게임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네. 다른 머리 한편으로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네. 어디가 이기겠지라는 이런 생각하면서 하니까 네. 뭔가 그 큰 대회 갔을 때 그런 긴장감이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2023년에 DRX 잔류를 결정하셨고 최근에 또 DRX 로스터가 발표가 되었잖아요. 새 팀원들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일단 아직 제가 첫 팀원들을 본 지 하루도 안 지났어요. 네. 그 시간상으로. 네. 근데 좀 봤었을 땐 그래도 다 역시 제가 첫 경을 맨 처음에 봤다시피 다 결국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뭐 그 사람의 욕심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내면성 이런 거를 결국 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뭐 누구는 뭐 외향적으로 되게 조용하거나 그런 거 있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 큰 틀로 봤을 때는 결국 사람이다.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새로운 팀원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은 제가 만난 지 하루도 아직 안 지나서 누가 이제 뭘 좋아하고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는데 일단 첫 인상은 역시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 욕심이 있는 사람? 욕심보다는 결국 그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궁금해서 제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좀 이제 기자님이 선수들 중에서 딱 그 보이는 것만 봤을 때 예를 들면 TV 안으로 봤을 때 약간 좀 특이하게 약간 좀 이미지가 잡혀 있는 그런 선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 선수를 알았을 때랑 그냥 팬들이 보기에 이 선수는 좀 특이한가라 이거 괴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딱 그 화면으로만 봤을 때. 화면은 당연히 있죠. 네, 네. 만약에 그런 선수들도 결국 알아가면 결국 똑같은 이제 내가 뭐 상대하는 뭐 가족이나 부모님이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약간 그쵸.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표현하기 힘들어졌는데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왜냐하면은 제가 선수들을 다 만나봤고 뭐 나이도 다 다르고 외향적인 친구도 있고 내향적인 친구도 있고 뭐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욕심의 방향도 다를 텐데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딱 제가 말했던 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은 콕 집어서 덕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원디 파트너가 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서포트 원디 이 합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도 뭐 덕담 선수의 플레이를 챙겨보거나 했을 텐데 덕담 선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제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전체적으로 뭔가 시야가 좀 이렇게 비는 구간이 있다? 근데 저는 결국 그런 거는 서폿이 좀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용준이랑 할 때도 그렇고 혁주 형이랑 할 때도 그렇고 말했을 때 뭔가 그 원딜러가 결국 그 한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체크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비어있는 시야, 여기서 뭐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콜 해주곤 하는데 뭔가 결국 제가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비어있는 시야에서 튀어나오는 공격 같은 거,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당했다 보니까 저는 근데 제가 3자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유 있는 사람, 뭐 서폿이나, 저는 제일 서폿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오브젝트 싸움에서 정글도 스마 싸움을 봐야 되고 하니까 서폿이 그리고 여유가 많아서 누가 지금 안 보인다 콜 해주고, 여기 있을 것 같다, 여기 시야가 빈다, 여기 시야 비면 뭐 내가 여기 시야 비춰준다, 이런 좀 콜을 제가 오브젝트 대체하고 있을 때 좀 한다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 다르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좀 최대한 많이 콜 해주려고 노력해가지고 딜러들한테. 근데 아마 그런 게 제가 뭐 보이스를 들은 건 아니니까, 뭐 담원 쪽 경기 보이스를 제가 뭐 한 번도 들어본 건 없으니까 뭐 그 상황에서 어떤 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네. 재밌게 경기를 보는 시청자 중에 한 명일 뿐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안 게임에 대한 욕심은 있으세요? 솔직히 없다라고는 말 못하죠. 네. 모든 선수가 결승 욕심이 있고 월드 네. 욕심이 있으니까 선수로서 아시안 게임에 욕심이 없는 거는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데프트 선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같이 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혁규 형이 이제 팀을 정하고 이제 딱 그 헤어지는 날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혁규 형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뭐 인연이 된다면 내년 아시안 게임에서 같이 만나자라는 제가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같이 우승했던 원딜러니까 월드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해줬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만약에 아시안 게임 나가면 그래도 같이 우승했으니까 같은 고령자로서 그래서 같이 아시안 게임에 나가고 싶은 네. 마음이 많습니다. 저희도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슬슬 이제 인터뷰를 끝마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리 선수를 지켜봐 왔던 것 같아요. 담원에서 데뷔하셨을 때부터 뭐 어떤 사람들은 베리 선수가 원딜일 때부터 지켜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담원에서 우승하는 모습도 지켜보셨을 거고, 최근에 DRX가 우승하고 베리 선수가 우승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인터뷰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갔기를 바라고 있는데, 뭐 인터뷰를 지켜봐 주신 베리 선수를 내내 지켜봐 주신 팬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제가 솔직히 연차가 좀 있는데, 네. 이제 경력 같은 거는 좀 아직 짧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올해로 LCK 기준으로 하면 네, 5년째를 이제 채우려고 하는 단계인데, 결국 네. 4년째 초반이죠. 그래서 별로 이 대회 선수식 경력이 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런 늙은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롤드컵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지금도 제가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그 다른 선수한테 그 메시지 보내는 거야? 네. 좀 뭔가 학원이한테 보내야 되나요?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이제 뭔가 학원이가 저랑 뭔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뭔가 같이 팀할 때 되게 좀 재밌었다라고 해야 되나? 재밌기도 했었고, 이번에 좀 스토브 리그 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좀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또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학원이가 은퇴한 정확한 사연은 그래도 모르지만, 또 어쨌든 저희랑 있을 때도 건강 쪽으로는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건강 좀 잘 챙기면서
그래도 남은 이제 20살, 20대를 좀 더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전 선수가 이거를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